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항공 방산 기술을 낮춰 표현해왔습니다. KF-21이 공개됐을 때조차 미국 기술을 가져다 조립한 4.5세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내 전문 채널들은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A사 레이더, IRST, 전자전 체계, 임무 컴퓨터 등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율이 중국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특히 충격을 받은 부분은 미국 허가 없이는 판매되지 않는 첨단 레이더급 기술을 한국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조용히 기술 축적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항전 센서 기술은 겉으로는 자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부품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은 중국의 기존 선전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군 내부 소식통 일부는 한국이 생각보다 위험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한국의 기술 발전 곡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의미입니다. KF-21이 5세대급 스텔스 설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중국의 회의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블록 3개량 계획을 보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5세대기 단계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대목은 내부 무장창 탑재 계획, 형상 외피 개선을 통한 피탐지 감소, 유인 무인 복합 전투체계 적용 가능성 3가지입니다. 중국 제니십은 양적 확장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수출형 플랫폼으로 설계돼 수량 가격 정비성 측면에서 훨씬 유연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완성형 KF-21이 제니십과 정면 경쟁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강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선전에서 핵심 축은 양산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언론은 이 부분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부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항공, 조선,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축적한 정밀 제조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방산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FA50, K2, K9, 천무 등의 연속적 수출 성공은 한국 무기의 빠른 납기와 안정적 품질이라는 브랜드를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중국 FC-31 등은 해외에서 여전히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제니십은 미국의 F-22 대응용으로 설계돼 수량 확대가 어렵지만 KF-21은 대량 양산을 전제로 해 시장 확장성이 폭발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양적 우위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품질과 납기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는 순간 글로벌 방산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일본의 F3 개발을 진정한 경쟁자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개발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제기 비행, A사 레이더 개발, 블록 개량 계획까지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뒤늦게 전투기 시장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위협적 경쟁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중동 동남아 유럽까지 수출 후보로 오르자 중국은 자국의 FC-31 수출 전략이 붕괴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가성비 시장을 장악하면 중국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인정한 발언입니다. 중국의 오판은 방산 분야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전반에서 실제 성과보다 과장된 이미지가 앞서는 구조적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불신은 로봇 산업 논란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수백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영상이 공개됐을 때 중국은 이를 미래 제조 혁신의 상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CGI 조작으로 의심했고 실제로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합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기업은 이를 부정했지만 신뢰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만 150개 이상 난립한 상태였고 정부가 직접 과도한 중복 투자와 거품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곧 중국의 첨단 산업 신뢰도가 내부에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로봇이나 AI 분야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특정 산업을 강조하면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과잉 투자하고 단기 성과를 과장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산업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붕괴 패턴을 만들었고 로봇 산업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을 선전하는 산업은 대부분 영상 쇼케이스 중심으로 과장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이 발전한 분야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산업들입니다. KF-21은 시제기가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실제 해외 군대가 구매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서도 한국은 과장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현실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보고들에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독립적 기술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핵융합, 즉 인공태양 연구가 상용화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해군력과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은 서로 별개의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 전략 플랫폼의 핵심 기반에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잠수함의 은밀성, 지속성, 출력 효율을 혁신하는 데에는 신형 추진 기술이 필요하고 그 추진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자력 시스템을 뛰어넘는 차세대 에너지 체계가 요구됩니다. 한국이 이 두 영역에서 동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세계 전략 환경을 재편할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펌프제트 추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 실전급 기술을 확보한 최상위 군사기술로 잠수함 생존성의 절대적 요소인 소음 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체 잠수함 소음의 70%가 프로펠러, 특히 캐비테이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펌프제트 확보는 곧 그 나라 잠수함의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서부터 펌프제트 적용을 시도하고 완성도 높은 성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순간 기존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력 제약 때문에 펌프제트를 장착하면 효율이 15%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고정자 설계 최적화, 덕트 내부 마찰 저감, 신소재 도입, 회전축 출력 분배, 재설계 등을 통해 효율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해외 분석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실 성과가 아니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학적 숙달이라는 평가를 낳았고 디젤급에서부터 핵잠급 추진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영국 해군 분석가와 미 해군 전직 장교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시대를 바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일본이 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정밀공학 기반이 취약합니다. 중국 해군은 수년째 펌프제트 기술 확보를 시도했으나 고속 구간에서의 소음 억제에 실패해 전략적 은밀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중국형 펌프제트는 저속 단계에서만 소음 적감을 달성한 부분적인 성공에 가깝고 핵심 지표인 고속클수 진동과 난류 억제에서는 완성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융합 분야에서도 중국은 대규모 투자에 비해 플라즈마 안정화 시간, 초전도, 소재 내구성 등에서 불안정한 기록을 보이고 있어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는 부족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잠수함 기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은 디젤 잠수함 중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정숙성, 내구성, 체계 신뢰성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본은 펌프제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기존 관형 프로펠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보수성 때문이 아니라 펌프제트가 전략무기 기술로 분류되어 고도의 군사 특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방위산업의 법적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인수기술을 군사 영역으로 대규모 이전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융합에서도 일본은 ITER 참여 국가로서 국제 공동 연구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자국 중심의 고성능 실험 장비를 운영하며 자체 기술을 선도하는 단계에는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자동화 실험 처리 능력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의 열세가 아닙니다. 한국이 두 개의 초난이도 기술을 동시에 돌파하며 군사, 에너지, 산업을 하나로 결합한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 소재, 전력, 데이터, 방산이 하나의 산업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드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대형 해양 플랜트, 고정밀 용접 기술, 고내열 특수합금, 초전도 소재 등 민간 부문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기술들이 잠수함과 핵융합 연구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점인 AI 기반 초대형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해지며 핵융합 연구의 시뮬레이션 해석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수배 이상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산업 생태계의 압축적 순환 구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술 가속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잠수함과 인공태양에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디젤급에서 펌프제트 난제를 돌파하며 해군 공학의 상식을 뒤집었고 핵융합 연구에서는 초고온 플라즈마 안정화 기록을 갱신하며 미래 전력 기술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두 기술은 기존 강대국조차 각각 별개의 전략 기술로 취급하며 장기 투자 중인 분야이지만 한국은 이를 동시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향후 20에서 30년간의 전략 질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과 핵융합 기술의 결합 가능성은 세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방사선 차폐 부담이 적고 구조가 단순하며 연료 효율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 잠수함 추진 체계의 궁극적 목표로 꼽혀왔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적 선두권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한국형 핵잠의 설계가 기존 핵잠보다 더 작고 더 조용하며 더 강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레이저 요격, 레일건, 고출력 센서 등 고에너지 무기 체계까지 잠수함에 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군 전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중국이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속도를 늘리고 일본이 안정적인 기술력으로 자국의 전략 환경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이 한국은 기술 속도 플러스 산업 통합 플러스 전략 목표라는 세 요소를 결합하며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 올리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할 패권급 기술력을 실제 성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도약은 해외 언론에서도 일제히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호에서 한국이 디젤 잠수함 플랫폼에서 사실상 펌프제트 기술의 운영급 완성도를 달성한 것은 기존 해군 공학 교범을 뒤집는 사건이라며 이제 잠수함 기술의 세대 구분은 펌프제트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한국의 기술력을 두고 중국은 양, 일본은 보수적 고품질, 한국은 둘을 압도하는 혁신 속도로 승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 강국이라며 한국이 펌프제트와 핵융합을 동시에 선도하는 상황은 인도태평양 전략 지형의 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한국의 핵융합 연구에 주목하며 플라즈마 안정화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에너지 패권뿐 아니라 군사 플랫폼 경쟁에서도 한국을 차세대 기준국으로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의 반응은 미묘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펌프제트 개발 가능성을 보도하며 한국의 군사기술 성장 속도가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추격 전략 검토에 들어갔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코멘트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비교적 방어적인 논조를 유지했지만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을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세계 전략 구조를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실력을 증명했고 중국은 이미지를 소비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격차가 아니라 단층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실제 기술 국가가 되었고 중국은 아직도 보여주기식 척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실은 이 격차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성장 속도를 더 올리고 있고 중국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을 비웃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웃지 못하는 쪽은 중국이며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지는 쪽은 한국입니다. 중국아, 이젠 거품 속에서 헤어나와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우리가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